네, 오늘 김다솔군 발표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도현 다 끝났죠? 예, 다른 사람이 맡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셜, 참 좋은 시간들이 먼저, 그리고 보석들이 이렇게 발굴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라는 거고요. 기도할 때, 슈퍼맨 마이크가 없습니다. 하게 했고요. 지금 이제 무료방 마이크가 이제 그렇게라도 마이크를 꼭 잡게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 광고 때 설교를 마음껏 하라는 원래 광고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훈련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태민이가 광고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끝내줘요. 그냥 한편에 설교를 하는 것처럼 정말 잘하고요. 어찌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 하나는 더 어려운 건지 광고할 때 제가 항상 적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치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광고하고 하라고 하거든요. 머리 모양부터 시작해서 시험 보는 거, 누가 헤어진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로 만드는데 일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팬입니다. 정말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말 못하고 다듬었지 않았던 우리 사람들, 우리 청년들 지금 다 잘해요. 왜냐면 광고를 매주마다 돌아가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런 거고 오늘도 이다영 기자님이 광고를 하는데 그래서 다 저 여자 너무 괜찮다. 귀엽다. 다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볼을 받고 움직이고 있어서 너무 사랑스럽고 잘고요. 찬영이 근데 정말 매우 사랑하고 의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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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진짜 많은 친구인데요. 저도 발표를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분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다솔 연남자 고대 성경교회 고대 나오셔서 또 2차로 보여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데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일단 영광 먼저 돌리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믿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는 누가복음 7장 35절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는 그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자를 가장 귀한 곳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섭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하여 복만을 구하다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리를 나가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소리가 들리지 않고 지금 날마다 예배는 피하여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되었습니다. 네. 시작부터 오면 안 되는데. PPT 띄워주세요. 오늘 제가 정말 제목으로 공산주의는 옳은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공산주의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건데 제 발표를 이전에 못 들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새로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저희 교회 유튜브 가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다음이요. 글씨가 너무 작은데 보이시나요? 저희 것도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목차가 첫 번째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는 마르크스 이론의 권력 획득,
세 번째는 공산주의의 윤리, 네 번째는 공산주의 독재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르주아 계급은 정말 쉬워요. 누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선행이가 사업을 하는데, 선행이가 사업을 하다가 뭐 알바생을 한 명 더요. 그럼 이제 알바생을 이제 착취하는 걸로 돼갖고, 선행이는 부르주아가 되고, 착취당하는 알바생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어떤 계급이냐면, 자신을 조각조각 나누어 팔아야 하는 이 노동자들은 다른 모든 판매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이며, 그래서 경쟁의 성패와 시장의 변동에 내맡겨진다. 이들은 부르주아 국가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매 시간 기계와 감독관의 노예이자 특히 공장을 운영하는 개별 부르주아의 종이다. 기계가 노동 사이의 차이를 점점 없애고 임금을 어디서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계급 내 이해관계와 삶의 상황은 점점 비슷해진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말이 진짜 맞다. 이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을 내가 다른 판매품과 같다. 연말에 연봉 협상할 때 보면은 이거 보고서 작성하다 보면 이거 내가 나를 팔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판매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아요. 연봉 뭐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자꾸 나를 얼마나 더 좋은 가격에 팔 것인가를 뭐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근데 또 여기 보면은 뭐 나라의 노예고 뭐 공장의 노예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내가 노예라고 하기에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 뭐 집도 사고, 뭐 밥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해외여행 뭐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내가 노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엔, 노예라고 하기엔 좀 지나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이 똑같은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이제 마르크스는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의 임금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차이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게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격차가 거의 뭐 두 배 차이가 날 때도 있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잘 찾아보면 억대 연봉 받는 노동자들도 없지는 않거든요. 노동자가 노예라고 하는데 저기 한국에 팔자 좋은 아저씨들 있어요. 생산 라인에서 일하면서 볼트하고 너트 조이면서 연봉 1억씩 받아가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야, 내가 누가 나한테 1억씩만 줘도 연봉 1억 준다 그러면 정말 충성을 다할 텐데, 그 아저씨들은 그 1억이 넘는 노동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데모만 해요. 그 데모하는 아저씨들 우리가 노예노조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맞아요. 우리가 그 아저씨들 귀족노조라 그래요. 마르크스의 얘기가 틀렸죠. 다음요. 이제 마르크스 이론의 권력 획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프롤레타리아는 제일 먼저 정권을 잡아야 하며 국민의 지도적 계급의 지위에 올라야 한다. 공산주의자의 직접적인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정권 확립이다. 자, 이 말을 보면은 좀 이상하죠? 노동자들을 위한다거나 노동자의 처우 개선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정권 확립이 먼저라고 하는데, 자, 1850년 런던에서 마르크스를 만난 구스타프 테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증오심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막 세상 비판을 하면서 막 증오심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르크스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 당시 바로 귀족이었어요. 겉으로는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했지만 노동자에 대해서 실상은 무시했고, 귀족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 이러면서 존경심을 나타냈어요. 그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바로 얘기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권력의 획득이 그의 모든 노력의 목표라는 인상을 받고 그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처럼 마르크스는 입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행동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은 그냥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저 노동자들이 이용했던 것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이요. 스탈린이 말하길 권력에 관한 문제는 모든 혁명의 근본 문제이다. 다음이요. 김일성은 또 뭐라 그랬냐면 혁명에서 기본 문제는 정권 문제다. 공산주의 혁명의 기본 문제가 가난한 자의 처우 개선이다. 억압받는 자들, 착취당하는 자들의 종업성 회복이다가 아니라 권력의 획득이 혁명의 기본 문제다. 혁명의 근본 문제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런저런 듣기 좋은 소리를 막 늘어놓는데 결국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권력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제 공산주의의 윤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다음이요. 진리의 계급성, 당파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진리라는 것도 이게 뭐냐면, 진리의
당파성, 계급성 이론이 뭐냐면은 진리라는 것도 이제 계급에 따라 다르다라고 마르크스는 주장을 해요. 부르주아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는 그들이 만들어낸 부르주아의 진리고 그게 프롤레타리아 우리들의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계급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는 없고 부르주아의 진리는 틀린 거고 프롤레타리아의 진리만이 옳은 거다. 이것도 이상하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르주아의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엄연히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마르크스의 방법론이 신학에 적용되면은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 해방신학에 편들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편들기 이론이 뭐냐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노예였잖아요. 바로 애구방 시대에. 바로 애구방과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었는가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편을 하나님께서 드셨는데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편을 드셨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으면은 누구의 편을 드시겠는가?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시지 않겠는가라는 게 편들기 이론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난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실까요? 성경에 가난하다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부자라고 편들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편을 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급으로 마르크스가 그랬듯이 사람을 차별하고 그러지 않으셔요. 마르크스만 자기 혼자 증오심에 붙하고 그래갖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했던 거죠. 레닌의 청년동맹 임무라는 글에 보면은 우리의 윤리는 전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이익에 속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윤리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의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계급투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이며 자본과 계급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공산주의 혁명에 이뤄온 것, 그것이 우리의 윤리다라는 얘기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 땅벌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땅벌 작전이 뭐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일을 한 건데 재벌집을 습격을 해요. 습격을 해갖고 강도짓을 하고 그러다가 경비원이 있는데 이 경비원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거든요. 근데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인 경비원을 칼로 찔러요. 그래서 잡히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 민주화 투사로 인정이 돼요. 이상하죠? 칼로 찌르고 강도짓 했던 사람인데 민주화 투사라고 하다니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보상금을 물어줍니다. 이들이 왜 민주화 투사일까요? 왜냐하면 계급을 위해 투쟁한 것은 옳은 것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이요. 공산주의자의 신조 제10항에 보면은 어떠한 행위도 예컨대 살인이나 양친에 대한 밀고라도 공산주의의 목적에 도움이 되면 정당화된다. 근데 북한도 그렇고 공산주의 나라들 여러 군데 보면은 다 서 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밀고 하는 동상이 다 서 있어요. 자, 다음이요. 레닌이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자익소화병이라는 글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선거운동 마지막 때쯤에 이루어졌고 대두된 단어가 뭐냐면은 내로남불인데 좌파들 보면은 맨날 자기들은 옳고 자기들은 틀린 거 없고 우리들은 잘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일을 우파 측이나 자기들 비판하는 측에서 하면은 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난리를 치죠. 그리고 이번에 백신도 엄청 많이 준비해놨다고 그전부터 그렇게 큰 소리 똥똥 치면서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더니 지금 백신 없다고 막 난리 나고 있죠. 그리고 부작용도 있으면 나라에서 책임지겠다. 그러니 다 맞아라. 그러더니 부작용이 있다고 지금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 글 보면은 억울함이 진짜 뼛속까지 느껴지는 그런 글들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오세훈 시장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저 너무 인사독단이다. 저 너무 자기 맘대로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인사독단을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인사독단 할 때는 우리 괜찮아. 이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더니 오세훈 시장이 인사독단 할 때 저것 봐 저래서 인사독단해서 저 사람이 저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 공산주의의 이론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좌파들의 모습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이제 공산주의 독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우리가 공산주의 독재에 대해서 보통 저 공산주의는 문제다, 저 독재는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그게 도대체 왜 문제인지 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해요. 저도 공산주의 나쁜 거지 라고 하고 말이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호 목사님의 제가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이래서 공산주의 독재가 나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처음에 마르크스가 신문사를 하나 운영을 했어요. 이제 신문사를 하나 운영하면서 여러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내고 했는데, 마르크스의 평생을 책임졌던, 마르크스를 평생 밥 먹여줬던 친구 엥게스가 뭐라고 했냐면, 저 신문사는 마르크스의 어마어마한 독재에 의해 운영된다. 또 추테판 보른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압제자,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충성스러운 신하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들도 가끔은 그의 혼란스러운 독재를 감당하기 힘들어했다. 마르크스가 이 신문사 자그마한 거 하나 운영하면서도 막 엄청 독재적으로 굴었다는 거예요. 북한 정치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혁명에서 얻은 결과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에는 자기의 국가 주권이 필요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 다음이요. 레닌이 뭐라 그랬냐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속에 마르크스 학설의 본질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라고 했어요. 혁명의 근본 문제는 권력의 획득이고, 그렇게 혁명에서 얻어낸 권력으로 뭘 하느냐, 바로 독재를 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이론의 본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레닌 독재 문제의 역사에 붙여서라는 글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독재의 과학적인 개념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도 절대로 구속되지 않는 직접 폭력의 근거를 둔 권력이다. 독재란 법률이 아닌 힘의 근거를 두는 무제한의 권력의 뜻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사람 때려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한 번쯤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드신 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 분 손 한번 드셔보실까요? 아무도 없죠. 심지어 좀 더 가면은 저 사람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좀 깜빵 갈까봐 불법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을까요? 네, 뭐라고? 양심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양심, 법률,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때리고 싶지만 참아야지.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 때렸다가 깜빵 가면 어떡해. 또는 내가 저 사람을 때리고 싶지만 나도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양심상 참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제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근데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이 뭐냐면은, 프롤레타 권력을 획득해서 휘두르는 독재는 무제한의 독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법률, 양심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막을 수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게 프롤레타리아 권력 독재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게 나쁜 쪽으로 사용되면 나쁜 일을 한없이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죠. 북한도 독재를 하는데 지도층이 잘 먹고 본인들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무서운 짓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왜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다음이요. 북한 정치경제학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에 있는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적 민주주의며 소수 착취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다수 착취자들의 민주주의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진리의 당파성, 즉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도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르주아가 말하는 민주주의랑 우리 프롤레타리아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거예요. 즉 부르주아가 있고 프롤레타리아가 있으면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이든 공산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고, 부르주아는 소수고 프롤레타리아는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인 노동자가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다. 고로 프롤레타리아가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고,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해도 그건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다. 고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는 가장 민주적이다 라고 해요. 이게 좀 이상한데 말이 되는 말장난이죠.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한다고 하는데, 아니 다수에 의한 권력을 획득해갖고 다수에 의해서 지배를 하면은 그 말대로 되면은 정말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련이 이제 공산화를 진행했을 당시에는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인구가 수백만 명이 넘었어요.
그 수백만 명이 전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공산당의 지배를 프롤레타리아가 받았단 말이에요.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에게 그 독재의 권력을 줘요. 그럼 공산당은 그 독재를 하면서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게 되는 겁니다. 1848년 8월에 마르크스를 만난 카르슈츠라는 훗날 미국의 상원의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마르크스를 만나고 뭐라고 했냐면, 그는 겸양으로도, 당신의 의견도 일리가 있군요. 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의 의견과 틀린 상대방이 무슨 의견을 내면, 저 의견은 틀렸어. 당신을 무지해. 그건 말이 안 돼라고 깔보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남의 말을 자르고 경멸적으로 부르주아하고 내뱉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는 자신의 의견에 감히 맞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주아라는 말. 그 말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의 가증스러운 예라는 뜻이었다. 부르주아라는 말로 비난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하고 틀리면은 무조건 부르주아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프롤레타리아는 다수고 부르주아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악용을 하면 마르크스처럼 그냥 자기랑 의견이 다르고, 그냥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은 그냥 부르주아야 라고 그냥 그렇게 몰아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몰아가서 무시하고 그 사람한테 폭력을 해두르고 그 사람을 살해를 해도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않냐면, 부르주아는 소수고 프롤레타리아는 다수니까. 다수가 하는 모든 행동은 윤리적이고 민주주의인 것이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몰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싫으니까 부르주아라고 몰아가기만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죽여도 나는 윤리적으로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공산당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친일파라고 몰아서 추청했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공산주의자 김단야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면 친일파로 몰려서 죽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막 소련에 있는 대학도 나오고 자신의 모든 삶을 공산주의를 위해서 바쳤던 사람인데, 그냥 저 사람은 친일파야 라는 단 한마디에 수청당했어요. 이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어렴풋이 보이고 있어요. 자기들이 조금만 불리하다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되게 불안하네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 얘기가 나와요. 저 사람은 친일파다. 아니면은, 이번 선거 때도 갑자기, 위안부 얘기가 갑자기 나왔죠, 뉴스에. 그렇듯, 국민들을 막 선동해갖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을 막 세뇌시키고, 막 저쪽은 친일파고 저쪽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거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읽은 말씀 누가복음 7장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북한과 대한민국을 보면 공산주의가 옳은지 틀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마다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처형했고요. 다 하나같이 가난해졌습니다. 중국도 다 굶어 죽게 생기자 자신들이 그렇게 증오하지 말아야 하는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서 눈부신 게 성장해갖고 지금 세계 2위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한참 못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엄청나게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죠. 근데 그러다가 우리 개인의 복만을 구하다가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저 공산주의 이론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라를 넘겨준 결과 지금 나라가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고 실업률은 역대 최다를 찍고 있으며 나라는 항상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 지혜는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과연 저 공산주의가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옳다고 항상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러요.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지적 대화를 위한 얇고 넓은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기본 틀을 보면은 거기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계급 이론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책을 쓴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대요. 우리가 노동자고 저 사람들은 우리의 착취자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책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책이 공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렇게 다들 공산주의가 옳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이 옳다고 외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념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소위 전향하지 않았다, 전향을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지금 좌파적인 분들이 백종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부르주아,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이런 식으로 까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종원이 한참 무슨 사업이든 다 빵빵 뜰 때였죠. 지금도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중고등부 부르주아랑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를 잘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부르주아는 부자, 프롤레타리아는 노동, 우리는 다 프롤레타리아다. 부르주아? 없다. 우리 교회 없다. 네. 그냥 짜집기 해서 그래 또 이 사람은 부르주아 아닌가 하는 사람은 없지. 부르주아다. 자동차 봤죠? 자동차를 작년에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또 누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가 간증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백종원한테 그러는 거야. 왜 혼자만 사냐?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종원이 이러는 거야.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들 너무 많이 서운하네요.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가 눈물 안 흘리는 줄 아십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거 없이 잠 못 자가면서 이렇게 만들었고, 아니, 제가 다 갈취하고 착취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열심히 해서 얻어들인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알바생들 두고 내가 제2의 창업자들을 만드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잘 살게 하는 거고, 제2의 부르주아를 왜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상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짝짝짝이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거야. 천국도 계급사회입니다. 1층청, 2층청, 3층청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호와 보좌의 근처에 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변두리에 살아요. 천국이라도. 천국도 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면 부르주아가 돼요. 그렇지만 나쁜 부르주아가 되면 안 되죠. 아까 말했던 핵심이 뭐냐? 마르크스, 레닌, 그다음에 스탈린,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이게 있어요. 다 부르주아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노동자라고 해서 다 나쁘거나 다 비굴하거나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일거리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필리핀은 지금 동아집은 전세를 내고 싶어도 누구도 지금 들어올 사람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노동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인데 누가 써주질 않아. 기업이 팍팍 돌아가서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써서 그 사람이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좋은 나라입니다. 아까 귀족 노조 얘기를 했죠. 귀족 노조를 선행이가 핸드폰을 할 때 만났습니다. 자기가 이거 데모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달에 600인가를 받나 700인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대요. 그냥 생명 걸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돈이 탁탁 들어오니까. 근데 임종석이라는 분이 그때 비서실장 하기 전에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너는 사람을 모아줘라 해서 사람을 모았대요. 그래서 촛불부대에 관광차 대전하고 난리를 친 겁니다. 사실은 소수였어요. 근데 그게 붐이 된 겁니다. 나중에요, 뒤에 뻑치기 당했어요. 이분을 쓰고 버려야 되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전개에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누가 친지도 모르는데 여기 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가지고 걸음걸이도 잘 못 걸고 너는 나 같은 인생을 사지 말라. 선생님 뭐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해요. 엄마가 설계했던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맞더라. 이때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666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없다. 음모론이다. 여러분, 지금 소수와 다수를 나누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다 옳아요? 아까 말했죠. 그게 핵심이에요. 부자는 다 좋은 거야? 네? 아니에요. 여자는 다 약자예요? 소수면 다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옳은 거예요. 부자도 이렇게 살면 착해, 겸손하잖아요. 부자임내 하고 막 거드름 피우고 쓸지도 못하고 그런 부자들? 에휴, 진짜 밥맛이지. 좌파들, 공산주의는요, 이 부르주아를 봐줄 수가 없습니다. 부르주아 때문에 나라가 썩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야 돼. 자, 그런 사람들이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프롤레타리아들이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군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 사람으로는 안 되죠.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겠지 나중에는. 그러려면 칩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공산주의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공산당들이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가 되더라 이거야.
지도 부르주아가 되면 안 되지. 지네들도 프롤레타리아가 돼야지. 그 재판장의 막대기와 석수, 목공의 막대기가 동일해야 된다며. 근데 왜 김제동은 한 번 강연하고서 기천만 원을 받고 그러냐고. 조금만 받아야지. 아니 많이 받으면 얼마큼 나눠줬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돈을 보고 열심히 해서 그 임금을 많이 모아서 얻으면 내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고, 그리고 또 불쌍한 이웃에게 뭘 좀 나눠주고 싶고, 건물도 짓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라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옳고, 부자는 다 나빴어. 대한항공 땅콩 사건 그런 거 이슈화 시켜가지고 기업들을 다 넘기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많은 부르주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많은 알바생들도 생기고, 창업자들도 생기고,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나라. 나도 부르주아가 돼야지. 열심히 해서 나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려야지. 이렇게 하는 사회가 건강한 거지. 그럼 공산당들은 왜 부르주아처럼 굴어? 지네는 왜 잘 사는데? 김정은은 왜 잘 살아야 돼? 기쁨도 있고 별짓거리 다 하고 차들도 그렇게 많고. 걔도 부르주아잖아. 마르크스는요, 돈 굉장히 많습니다. 스탈린은요, 부르주아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제일 나쁘네. 지가 다 가졌네. 이게 사타니즘이에요. 사탄들은 우리의 그 자아에 있는 아주 골마터진 그 자격지심과 불쌍함, 못 사는 거, 이런 거를 누가 너한테 그래? 다 그렇게 돼야지. 싹 몰수해서 토지도 무상분배, 무상복지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분배해줄게. 우리가 분배한다는 너네는 뭔데? 니네 부르주아 아니야? 니네가 뭔데?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완벽한 부르주아, 완벽한 독재자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흉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걸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다 사회주의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초기에는 거반 다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 공산주의를 택했어요. 사회주의가 너무 달콤하거든요. 싹 몰수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전부가 되어서 부르주아는 없는 세상에 살자. 근데 망했잖아. 그 소련 종주국이 망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잘 살았어요. 사회주의 지금 유럽이 거의 답니다. 걔네는 받아들였는데 걔네는 잘 살았고 시민의식이 투철했어요. 민주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100만 원을 벌면은 70만 원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도 유럽에 가보세요. 되게 가난해요. 월급 받아서 거의 다 사회에 그냥 뛰어가. 보건복지가 굉장히 잘 됐는데 개개인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개 중에는 뭔가를 이렇게 사업 같은 게 이제 잭팟이 터져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거 하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젊은이들 니네 주머니 있는 5,000원씩 다 해서 우리한테 먼저 줘. 김상구 장관님. 왜냐면 우리는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소수자들이잖아요. 예? 지 주머니에 있는 거 5,000원도 안 꺼낼 인간들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공동분배해요? 예? 초콜릿, 이정훈 교수님 늘 얘기하죠. 초콜릿을 왜 뚱뚱한 사람한테 왜 주냐고, 공동으로 왜 분배하냐고. 걔 먹으면 죽어. 뚱뚱하거나 당뇨병 있는 사람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회가 유기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저 공산당인데 공산당 같지 않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시장 경제거든요. 그거 받아들인 중국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그 사상을.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중국하고 조인이 잘 되는데 너무 못 사니까 중국이. 그래서 시장 경제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막 유기적으로 막 잘 사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막 떼부자들이 되는 거야. 그러는 바람에 솔직히 속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웹에서 찾아보시면 알아요. 김정은도 내심 좋진 않아요. 사회주의를 밀어주는 큰 나라니까는 그냥 사바사바 하는 거지 사실은 기분 좋지 않습니다. 왜? 시장 경제를 북한은 열지 않잖아요. 폐쇄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마당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그래서 조금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못 살아요. 분배가지고 뭐 어떻게 삽니까? 소련도 보건도 공동 분배했습니다. 에? 공짜야. 애기 낳는 건 공짜야. 줄을 그 분유도 공짜야. 3일을 서도 내 차지가 안 나오네. 여기 끝!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이게 뭐냐고. 어느 회사가 머리를 잘 쓰고 잘해서 분유
외에 분유를 탈 수 있는 뭐 젖병도 주고 막 이래서 이 회사가 막 컸어. 그러면 우리는 빨리 살 수도 있고 조그만 돈으로 더 좋은 음식들도 먹을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우리 애기한테도 줄 수 있고 그런 사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입니다. 오늘 김다솔 형제님께서 정말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애국심이랄까 하나님의 그 전반적인 역사하심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로도 엄청나게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외모에서 풍기는 이 정직함과 정장, 네? 그 여유로움, 플러스 이 어려운 담론을 정말 이거 되게 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시간도 잘 분배해서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격지심, 불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데올로기에 빠져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적인 것을 안다면 분별하기가 쉬울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감사하지 못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일 거야. 감사만 있으면 저런 말이 안 나오고 저 사람은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싫다고 내 자식이 싫다고 하는데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만 해.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인 만큼 우리는 잘 알고 사랑과 겸손으로 지혜로 이 험악한 인생은 싸울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